사업 설명을 준비한 다이아몬드 박사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업 설명은 음 가치 있는 나를 만나는 현재, 미래, 나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얘기를 한번 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 이 문구를 제가 오늘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어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깨달은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우리 큰애가 지금 고2 인데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 학년 때 1 월에 제가 아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미를 시작할 때 저는 어땠냐면 그냥 추가 수입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 아메이의 사업 설명을 제가 이해했을 때 저는 너무 설레고 진짜 잘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미래에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제가 그걸 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모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했던 기준이 뭐였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간다면, 그냥 뭐 대학을 간다면 이건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간다면 그럼 저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환 부모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아메이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도와주는 그런 엄마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아메이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시기에 여기에 문구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 이 사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아이를 위한 삶이잖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랬는데 내 삶을 내 주인으로 사는 이런 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큰애가 인제 영재 이런 시험을 쳤어요, 부산에서. 부산영재원. 근데 그때 인제 필기는 붙었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데 그때 면접을 볼 때 이제 아이들 면접을 보고 그 옆에 방에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 지금으로 제 기억에 한 60대 가까이 되시는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그중에서 한 반 정도 붙는 거예요. 그 필기 본 애들 중에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인제 실력이 모자라서 여기 있는 애는 없다. 다 실력은 다 좋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면접을 보는 이유는 인제 인성과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의 비전을.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 옆에 있는 아이보다 똑똑하다고 본인이 생각해, 엄마가. 근데 우리 아이 똑똑한 우리 아이는 떨어지고 자기가 볼 때 좀 자기 아이보다 못하는 애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떨어진 아이 엄마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엄마들을 모아 놓고.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혹시 아이들의 삶을 사는 부모가 있느냐. 아이 픽업해 주고 애 학원 챙기고 애 공부한 거 챙기고 이런 부모가 있으면 그거 당장 그만하시라고. 당장 그만하시고 지금 어머니, 부모님의 삶을 사시라고. 결국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똑똑해서 지 인생 잘 산다고. 이게 부모님이 여기서 아이의 삶을 살면 아이들은 지금 어머님 크기밖에 안 큰다고. 똑똑한 아이가 작게 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나름 아이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일을 하러 가세요, 그분이. 혹시 일을 안 하고 아이 옆에 붙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아이는 스스로 잘 클 거니까 자기 일을 찾아서 자기 일을 하세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인제 아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미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면 어 그러다가 자꾸 저를 돌아보는 생각을 하는 시기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여기 보면 "누구나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은 있다." 이 문구가 있죠. 진짜 우리에게 정말 눈부신 순간이 만약에 현재의 나라면 그렇지 않나요? 왠지 이렇게 눈부신 순간 하면은 과거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내 삶에서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 현재의 나라면 정말 행복한 삶이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어. 어떻게 사는 삶? 눈부시게 빛나는 나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물질적인 음 첫 번째가 물질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가 정신적인 요소래요. 음.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질적인 요소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사실 현재의 고민은 물질로 인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현재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민을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하고 싶은 삶.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진짜 맛있는 밥도 빵빵 사 주고 정말 필라테스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운동 같은 거 진짜 비싼 운동, 취미 활동도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팍팍 드리고 싶고 진짜 옷 하나 사 입을 때 걱정 안 하고 싶고 그런 추가 수입을 꿈꾸잖아요. 그러고 플러스 또 어떤 생각을 하냐. 막연한 미래?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요즘 너무 줄어들고 일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이제 고민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막 행복하게 빛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먼저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대부분 요즘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 가장 고민이 되는 요소는 뭐냐? 결국은 경제적인 불안이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노후 준비는 되어지고 있느냐? 현재의 삶이 급급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준비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거의 60%는 준비 못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럼 실제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노후 대비를 위한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거의 50만 원 이하인 거예요. 거의 70% 이상이. 그러면은 진짜 100만 원 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막연한 고민을 해요. '어떻게 준비할까?' 점검은 다 됐어요. 막연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근데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실천한 기회와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알아요.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건.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찾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어떠냐 찾는 것 같아요.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뭘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직업을 추가로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인의 10명 중에 7 명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엔잡러가 되기를 원한대요. 음. 그러고 앞으로 직장인들이 엔잡러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서도 맞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정년이 없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리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뭐 자기의 즐거움을 더 찾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단으로 저는 요즘 아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미래를 준비하자. 현재 플러스 알파 내가 원하는 것을 어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한 기회로 아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메이는 뭐냐? 아메이는 그냥 심플해요. 아메이는 우리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를 깔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메이 마트 이용하면 되죠. 제 핸드폰 어플 안에 아메이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아메이 마트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 볼게요. 세제가 있죠.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아미마트를 애용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저는 제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제가 아메이 세제를 쓰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 세제를 4년 정도 쓰면서 이게 친환경 제품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우리 3 학년 때 아메이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3 학년 때 시작할 때 저는 아메이 세제 공부를 했어요. 네, 세제 공부를 해서 저는 우리의 초등학교 3 학년 때 친환경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의 유치원 7살 때 제가 어디를 다녔었냐면 부산에 생명그물이라는 환경 보호하는 하천 있잖아요, 하천. 하천을 보호하는 단체에 제가 인제 기부를 하면서 거기서 인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이제 버스에 태워서 이렇게 막 교육을 가요. 근데 어디 교육을 가냐면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니면은 뭐 수력 발전소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제 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그래서 진짜 신기했던 게 거기를 갔다 오면 우리 애가 양치컵에 양치를 하고 물 안 틀고 막 불을 끄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정수장을 한 군데 갔었는데 거기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우리 막연하게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뭐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나오는 안 좋은 물질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생활 오폐수, 우리 집에서 나오는 세제 찌꺼기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하천을. 그러면서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 세제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구나.' 우리 진짜 365일 세제 다 쓰는데 머리 감고 이빨 닦고 뭐 진짜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이래 다 전부 다 세제를 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세제를 안 쓸 수가 없는데 그게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게. 그랬는데 저는 그때 7살 때 그래서 우리 애 7살 때 저는 아미 세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아미 세제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미 세제 쓰면서 '이거 환경오염 시키면 어떡하노.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3 년이 지나고 아메이 사업을 하고 아메이는 친환경 제품이고 원료가 식물 원료라서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을 정도로 환경 오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정말 내 주변에 세제를 불불 걸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집에서 내가 아메이 세제를 전달해서 최소한 이 집에서만큼은 아메이 세제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 생활 오폐수가 나오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진짜 이 통 얘기도 하고요. 환경오염 시키지 않는 통, 그리고 "통잉크를 사용하는 할 정도다." 이러면서 인제 막 불불거리면서 소비자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진짜 아메이 회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650 가지 생필품이 정말 환경에 무해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파트너 이제 데스 파트너 사님 중에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때는 소비자였고 지금 이제 아메이 저희랑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제로 웨이스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로 웨이스트가 뭐예요?" 했더니 자기 집에서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제로 웨이스트래요.
예 그거를 열심히 하신다더라고. 그런데 이분께서 아메이를 만나시고 자기가 뭐가 기쁘냐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나만 환경을 지키는 거지. 근데 이 제로 웨이스트 하기에는 이게 진짜 쓰레기며 뭐 진짜 포장지며 이런 게 회사에서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택해서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나만 불편해도 그 노력을 하는 거지 내 주변 사람들도 "야 진짜 같이 제로 웨이스트 하자." 이 말이 안 나왔다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회사를 만나고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아메이 회사는 회사가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 회사구나. 회사가 쓰레기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분은 자기가 주변에 아메이를 알려서 쓰게 하면 그 집도 제로 웨이스트가 되는 집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막 불불거리면서 "아메이 제품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저도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만큼 아메이 회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도 인제 또 아미 제품 중에 이제 화장품이 있어요.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인제 얼마 전에 저희 부산에서 미팅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피부가 엄청 안 좋아요. 그거는 타고난 피부예요. 타고나기를 피부가 너무 안 좋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피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름 피부에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 36살 때 피부에 돈을 투자를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어나기를 피부를 안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제품 중에 아티스트리 화장품은 소비자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우리 장진 사장님 있죠. 예 그 파트너 지금은 파트너 사장님인데 그때 그 시절은 우리 장진 사장님의 소비자셨어요. 그분이 제 피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분이 피부가 좋아지면 자기 아메이 사업하겠다고. 근데 지금 그분 하셔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증인이세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아티스트리 화장품만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트러블 다 없어지고요. 모공 다 좋아지고 진짜 잡티 이런 거, 기미 이런 거 다 좋아지고 진짜 토탈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냥 바르기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바르는 스킨 로션 가지고 그냥 스킨 로션 크림 가지고 피부가 개선이 되는 일은 세상에 아티스트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뉴트리라이트.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저희 엄마는 종합병원이셨어요. 왜냐하면 40대 때 갑상선암을 걸리시면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합병증으로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계속 아픈 데가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지금 9 년째 영양제를 드시죠. 그런데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진짜 부모님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나이가 들면 뭔가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 지금부터 꼭 같이 챙겨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소비자들한테 그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매일 먹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영양제가. 요즘 소비자들 다 똑똑해서 합성 영양제는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길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야채, 과일, 그냥 간 안 된 반찬을 먹는 거더라. 그런데 WHO 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얼굴 크기만한 야채 7 접시. 제가 예전에 아메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 WHO 보건기구에서 우리 얼굴 크기만한 야채 3 접시 먹으면 건강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인제 그 뉴트리아 스키성장 강의해 주신 그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환경이 오염되면서 과일, 야채의 영양소가 더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제는 우리가 변한 게 아니고 채소의 품질이 변한 거죠. 영양소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인제는 7 접시를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야채를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매일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미 영양제는 "그냥 밥 먹을 때 같이 먹어라. 그거는 그냥 간 안 된 반찬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채소 반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진짜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건 그분의 건강도 함께 챙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다음에 음
정수기가 있죠. 저도 뭐 진짜 다양한 정수기를 쓰다가 마지막에 아메이 정수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어 진짜 아메이 정수기는 미네랄은 살아 있고 유무기 화합물은 없고, 그래서 음 우리가 하루에 2 리터의 물만 마셔도, 저는 진짜 제 주변에 "물만 먹고 건강해지는 걸 본 적 있냐?"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토피 좋아지신 분 너무 많아요. 아메이 정수기 물 먹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타사 정수기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타사 정수기를 드시고 그 면역력이나 이런 뭐 진짜 장 트러블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엄청 고민하시던 분들, 아토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아메이 정수기물 먹고 너무 좋아진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음 진짜 물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일이 아메이 정수기밖에 없더라. 저는 그런 얘기하죠. 그러고 또 우리 그리고 인제 아메이 정수기는 가정용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 위잖아요. 분명히 판매 1 위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청정기. 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청정이 되어지는 청정기는 아메이 청정기밖에 없다, 이 가격에. 그런데 만약에 얘랑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청정기는 거의 600만 원대다." 저는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특히 정수기나 청정기나 냄비 같은 경우는 정말 큰맘 먹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9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내가 전달한 소비자들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야 있잖아. 아메이 정수기보다 더 좋은 정수기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아메이 청정기보다 더 좋은 청정기 있더라." 이 말 저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사기 전까지는 고민을 해요, 가격대가 있어서. 그렇지만 좋은 것도 알고 사게 되면 정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족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우리 다 알잖아요. 세제나 샴푸는 떨어지면 바꿔 쓸 수도 있고 안 떨어져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수기, 청정기나 이런 테레비, 이런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우리 다 5 년, 10년 이상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청정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비자들이 처음에 살 때는 돈 쓰는 것 같아서 고민하지만 사고 나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정수기, 청정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소개를 또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나와서 진짜 소개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진짜 많은 650 가지 생필품을 가지고 제가 좀 전에 처음 말했던 물질적인 요소, 돈, 고민이 해결되느냐.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저는 먹는 영양제인데 제가 약국에서 영양제를 먹어요. 그러면은 그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저한테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죠. 근데 아미 영양제 먹으면 추가 수입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스킨 로션을 아무리 바른다 한들 백화점용을, 그 백화점만 부자가 되는 거지 나한테 수입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아메이 화장품을 쓰면 나한테 수입의 기회가 생겨요. 그거는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청정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냄비 쓰는 소비자한테 요리 잘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맨날 헤매기는데 주변 사람들 일반 냄비로 헤매기면 돈이 안 들어온다. 근데 아메이 냄비로 헤매기면은 돈이 들어올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아메이는 내가 쓰는 이 그냥 생필품, 아까 아메이 마트에서 쓰는 생필품이 왜 나에게 추가 수입의 기회로 오는데 를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요. 왜 수입의 기회는 크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1 0원 벌래? 30만 원 통장에 돈 들어왔으면 좋겠어? 1 0 0만 원 들어왔으면 좋겠어? 뭐 1억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거 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거는 아미 회사가 아예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진 회사냐. 우리가 다 알죠. 내가 치약을 1,000원에 사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치약의 원가는 한 200원, 300원? 그러면 나머지 광고 유통에 해당하는 비용이 70-80% 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치약 쓰고 샴푸 쓰면 홈플러스 이마트가 다 돈 벌고 있잖아요. 365일 우리 가정은 온 가족이 생필품 쓰는데 내가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쓰고 쿠팡에서 쓰면 걔네들이 컬리에서 쓰면 걔네들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메이에서 쓰면 왜 그러면 나에게 그런 수입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아메이 회사는 그 광고 유통비의 75%에 해당하는 이 수입, 이 수입의 일부인 35%를 소비자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나누는데 여기에 1차 보너스 개념에서처럼 네트워크의 크기만큼 캐시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캐시백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 주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아메이마트스는 내가 있어요. 근데 아메이마트스는 나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냐. 여기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분 같은 요분이 저에게 아메이마트를 전달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아메이마트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는 아메이마트 쓰면서 캐시백을 제가 이달에 20만 점을 그냥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요때 내가 20만 점을 썼을 때는 그냥 저는 3% 캐시백 되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6,000원 캐시백 되죠, 저는. 그랬는데 제가 아미마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생필품도 괜찮다. 야 이게 세제가 환경오염을 안 시킨다더라. 이 찌꺼기가 안 날려서 진짜 세제 찌꺼기가 공기 중에 안 날려서 우리 아이들 건강에도 좋다더라. 야 그리고 항 사 화장품도 가격 대비 너무 제품이 좋은데 그 제품이 좋은 이유가 나는 향이더라. 천년 향이라는 그 느낌을 내가 이 화장품을 쓰면서 알게 됐어." 막 이런 바디 샴푸 막 이런 얘기를 내가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아메이마트가 좋아?" 해서 내 친구 AB가 아메이마트를 쓰게 된 거죠. 저는 돈 벌려고 아메이마트 얘기한 게 아니고 아메이마트 좋아서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맛집 가서 너무 맛있으면 "야 그 맛집 진짜 맛있더라." 하고 얘기하고 어떤 영화 재밌으면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메이마트 너무 좋아서 얘기한 건데 이 친구들도 아메이마트를 같이 쓰게 된 거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정보를 듣고 그들이 쓰게 되면 나로 인해서 같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명이 늘어나서 제 그룹, 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60만 PB의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차 보너스 그림에서 보면 6% 캐시백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달에 20만 점 그냥 마트 쓰는 건 똑같은데 6% 캐시백 돼서 내 그룹 전체에 36,000원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6,000원을 내 200,000원 물건 썼는데 36,000원을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죠.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아메이는 뒤에 가입한 사람부터 먼저 챙겨줘요. 그 뒤에 가입한 분들 봤더니 200,000점 써서 6,000원씩 캐시백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제 그룹 전체 36,000원에서 이분들 거 6,000원 빼주고 나면 저는 이달에 24,000원 캐시백 받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번 달에는 제가 혼자 그냥 아메이마트 써서 200,000점 썼을 때 6,000원 캐시백 받았는데 이번 달은 어쩌다가 나는 내 친구들한테 좋아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나는 200,000점 쓰는 건 똑같은데 통장에 24,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보고 제가 '아메이가 이렇게 나한테 광고 수입을 주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아메이 쓰라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알렸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동네 언니가 그렇게 나한테 아메이를 쓰라고 한 게 자기 돈 벌라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 아메이가 불편한 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왠지 미안한 그런 느낌? 그런데 제가 이달에 본 거예요. 그럼 이 언니는 얼마나 수입이 됐나. 왠지 막연하게 이 언니는 나보다 먼저 가입되어 있으니까 돈이 더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이 언니의 전체 매입을 봤더니 이 언니의 전체는 80만 점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80만 점의 매출은 얼마냐. 똑같이 6% 캐시백 받거든요. 그럼 48,000원. 근데 이 48,000원을 어떻게 이 언니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뒤에 가입한 분들 먼저 캐시백 해 주는데 뒤에 가입한 아까 36,000원 요 그룹 전체에 48,000원에서 36,000원 빼주고 나면 이 언니는 12,000원 캐시백 따요. 제가 이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는 나보다 근데 막연하게 내가 언니 뒤에 가입되어 있으니 언니가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나보다 먼저 가입했고 회원 수도 많고 매출도 많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언니가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더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언니는 저에게 한 번 구정 광고했고 나는 두 번 구정 광고했고. 그 아메이는 어떤 차이점으로 돈을 주느냐. 아까 좀 전에 여기 그림에 보면 맨 밑에 내가 제품을 썼을 때 캐시백 해 주고 또 내가 주변에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캐시백을 받고 그다음에 파트너를 후원했을 때 캐시백을 받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아요. 돈을 아메이가 통장에 저희 통장에 돈을 넣어 주죠. 그러면 여기 밑에 두 분은 자기 써서 캐시백 되는 거 그냥 가입해서 생필품 써서 캐시백 받는 거. 저는 두 명한테 알려서 소비자를 같이 만드는 노력을 해서 24,000 원을 받는 거. 우리 동네 언니는 어떻게요? 자기는 한 분 나한테만 알려서 12,000 원 받는 거.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 만약에 이게 몇만 원 수준이 아니고 언니 내가 다이아가 됐어. 만약에 진짜 억대 연봉 버는 그룹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때도 이 동네 언니가 돈을 못 벌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몇만 원 말고 진짜 내 밑에 억대 연봉 버는 다이아가 있죠. 그러면 뭔가 윗사람은 돈을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동네 언니 보면 자기가 만약에 제품 쓰면 제품 쓴 거에 대한 22% 몇만 원밖에 안 되고요. 자기가 그달에 제품을 안 쓰면 0 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막연한 다단계 같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엄청 일을 많이 하면 위에 사람이 돈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그런 수익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언니 나는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윗사람이 돈 버는 일이 아닌 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러면 언니도 열심히 해도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제3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명한테 알렸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쭉쭉쭉 더 소비자들한테 알려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저도 제가 처음에 아메이 시작했던 그 36살 때 정말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아메이를 했냐. 내 주변에 그냥 아메이 한두 개라도 안 쓰는 사람은 없더라. 제가 그때 36 이었고 내 나이가 60이 되면 25년 남았더라고요. 그럼 그 25년 동안 그냥 내 주변에 그냥 아메이 한두 개라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가입해서 쓰게 해 보자." 저는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쓰는 사람들을 쭉쭉쭉쭉쭉쭉 요렇게 쓸 사람들,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한 거죠. "나 아미 하는데 정말 아미 제품 쓸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라." 그리고 꼭 써야 되는 이유도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게 우리 가족한테 너무 유리한 거더라." 이유가 뭐냐면 안전한 생필품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캐시백도 되는 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귀에 관심 없어. 나는 제품만 쓸래. 나는 제품도 안 쓸래." 막 이런 등등등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막 알렸더니 그 알린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언니 진짜 그게 돈이 돼요? 그러면 나도 그거 같이 한번 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비자를 만들면서 제가 그분들도 나처럼 요렇게 같이 써서 캐시백 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쭉쭉쭉쭉 소비자를 만들어서 9% 정도 네트워크가 되죠.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통장에 들어와요. 요런 것처럼 이렇게 "언니 나 그거 진짜 추가 수입 쪼끔이라도 돼요." 하시는 분들한테 돼, 돼. 주변에 쓰는 사람 쓸 사람 있으면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알려 봐. 그러고 그들 통장에도 이렇게 돈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얘기 같이 해줘 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도 나처럼 소비자가 5 명에서 10명 정도 만들어져서 어떻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될 수 있게 제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15% 비비라는 핀이 되면서 월 한 80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되죠. 저도 요렇게 15% 까지 가는 요 기간이 6 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6 개월 정도 걸렸을 때 저희 주변에서 특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아이고 선영아 진짜 고생했네. 6 개월 열심히 해서 네 통장에 얼마 들어왔어? 아메이로?" 그랬을 때 제가 "엄마 나 이번 달에" 지금은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가 생겨서
80에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제 때는 6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9년 전에는. 근데 그때 실제로 제 통장에 찍힌 돈은 54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제 통장에 찍힌 54만 원을 보시고 우리 엄마가 "아이고 잘했네."가 아니고 "아이고 가시나 미쳤다. 이런 거 왜 안 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원래 물리치료사였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서 커피숍을 오픈하게 되면서 이제 투잡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오전에는 물리치료, 저녁에는 커피숍. 그럴 때 제가 아메이를 플러스 알파로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쟤 왜 저러노?"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메이를 할 때 뭐 사실 저는 물리치료를 그만두는 그 시기가 가게 때문에 그만두긴 했어요. 가게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를 그만두는 그 시간에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메이를 안 했어도 물리치료는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물리치료를 했으면 네가 6 개월 물리치료를 했으면은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넘게 찍힐 건데 니 진짜 아메이 해 가지고" 저는 첫 달에 아메이 했을 때 27,000원 들어왔거든요. 두 번째 달에 7만 얼마, 세 번째 달에 10 얼마. 실제적으로 6 개월째 됐을 때 54만 원. 그러니까 6 개월 동안에 아메이로 통장에 찍힌 돈은 10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 '이상하다. 열심히 하고 남들 만나서 돈 쓰는 것 같은데 왜 저러고 다니노?' 막 그렇게 저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메이가 왜 좋았냐, 이 돈의 성격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아메이는 내가 하는 일이 내 네트워크에서 어떤 돈의 성격을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요렇게 15% BB 가 됐을 때 저는 원룸 두 채의 자산을 만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원룸을 두 채를 샀을 때 월세 65만 원이 들어왔어요. 음. 제가 그 원룸을 사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3 년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룸을 샀어요. 그랬더니 65만 원 월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는 제가 6 개월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네트워크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40명 아메이 마트 쓰는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6 개월 동안. 그랬더니 통장에 54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 이 30 명의 소비자가 30-40 명의 소비자가 54만 원으로 보인 게 아니고 원룸 두 채로 보인 거죠. 근데 인제는 플러스 알파의 수입이 있어서 이 30-40 명의 소비자가 원룸 세 채라고 저는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드는 소비자, 가입시켜서 아메이마트 쓰는 소비자 네트워크는 어떤 크기냐. 원룸 세 채다. 그래서 원룸으로 인해서 월세 100만 원 나오는 거다. 그런 자산을 만드는 일이죠. 제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 수입을 원하는 내 파트너들에게 "우리 같이 진짜 요거 만들어 보자. 비비 되게 15% 되게. 그러면 너도 통장에 100만 원 원룸 세 채 만드는 일이야." 그걸 진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성장을 돕고 저는 또 이런 수입을 원하는 기회를 찾는 분들을 찾아서 이런 걸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저도 요렇게까지 A에서 B로 성장하는 데까지 1년 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운더스 PT 해서 연봉으로 그때 당시는 한 4,500 지금은 거의 5,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여행을 갔었죠. 그러고 저는 요렇게 해마다 요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 지금 제 수입은 8년 9년 해서 쌓여서 지금 제 수입이죠. 우리 제 스폰서 사장님이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윤정 사장님은 20년 넘게 하셨죠. 이분은 연봉이 15억 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이달에 일을 많이 해서 15억 이냐? 아니죠. 쌓여서 15억 이 되는 거죠. 그 네트워크가 쌓여서. 저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는 아메이나 현재 제가 말하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업의 방식이나 최은영 사장님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모습이나 다 똑같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말 해요. "제품 괜찮대 써 봐라." "아메이 추가 수입 된대. 관심 가져 봐라."
노후 준비 가능하대. 자산 성격이대. 막 이런 얘기해. 그죠? 근데 수입이 다 달라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쌓여서 축적돼서 자산이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아마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분이나 관심 가지시는 분이나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은 이 일의 성격과 이 수입의 성격을 정말 이해하시면 사업을 하기 훨씬 더 어 진행하기가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저에게 준 삶이 어떤 거냐. 비전이 있는 나, 정말 가치 있는 나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9 년이 지난. 저는 물리치료를 13 년을 했어요. 음. 월급 받고 좋았어요. 근데 13년 하고 그만두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정말 비전 있는 삶을 산 게 아니죠. 그런데 저는 아메이를 지금 9년 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제 사업의 가치, 제 네트워크의 가치를 정말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 3 월에 정말 약속이 제로였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3 개월 동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직장에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커피숍 할 때도 메르스인가 사스 터졌을 때 그달의 매출이 진짜 10분의 1로 떨어졌었거든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러면 저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신기한 게 매출이 더 오르는, 나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매출이 더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다 어플로 주문을 하는 거지.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영양제를 더 챙겨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4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는 아메이가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한 상황에 사람들은 뭔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회를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기회가 된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아메이를 뭐 일이 생겨서 못 한다 한들, 제가 뭐 다쳐서 꼼짝을 못 한다 한들 제 수입이 없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코로나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 만드는 네트워크는 자산 성격인 거죠. 그러고 제가 인제 한번 마지막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왜 가치 있는 나 로 사는 마 나 가치 있는 나를 만나는 20 가지 질문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어 봤던 내용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조건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요소와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건 뭐냐? 그 정신적인 요소는 그런 거래요, 이 책에서. 자신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그러면 근데 나 자신은 내 속에 있는 내 다이아몬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에 사는 나로, 그 내용에. 그러면 나의 잠재력 나의 그 잠재력을 사실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스폰서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꾸 저를 칭찬하고 자꾸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될 거라 그러고.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이 사람들 나를 꼬시려고 이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 왜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때 저는 제 속에 있는 제 다이아몬드를 몰랐던 거죠. 음. 그런데 이런 거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저는 큰애 초등학교를 딱 보냈는데 일주일 지나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때,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해도 항상 너무너무 감사한 선생님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1 학년 때 정말 그 경력이 많은 거의 50 대를 넘으신 여자 선생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랑 전화 상담을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 아이의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담을 받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보다 제 아이를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저보다 제 아이를 더 잘 알았을까? 많은 아이를 키워 보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아이를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잠재력을. 그래서 저는 그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9년 전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저를 봤을 때 '아 보였나 보다.' 제 속의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정말 그거를 나의 잠재력을 꺼내서 쓸 수 있게 저를 항상 지금 9 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제 죽을 때까지 함께 해 주실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입니다. 이분들 안 만났으면 저 어쩔 거냐면서. 근데 아메이는 그런 거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꿈꾸는 아메이는 뭐냐.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아메이를 하고 싶어요. 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음. 진짜 공감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어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배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걸 전혀 모르다가 여기서 배워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그 마음을 나누는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곳에서 이 아메이를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정말 아메이 사업을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러고 여기서 처음 말한 것처럼 정말 가치 있는 나를 여기서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